안녕하세요. 지매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용이 130제곱미터 정도로 상당히 큰 대형 평수의 아파트입니다. 자, 일단 물건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5억 5,200만원이고요. 보겠습니다. 30층 중에 12층 물건이고, 사용승인이 2010년도이니까, 10년 정도 흘렸죠. 그럼 적당한 수리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에는 2019년도에 전입자가 있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이 2012년 1월 6일이고, 전입신고일자가 2019년이므로 늦죠? 늦은 상태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진정한 임차인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대항력은 없습니다. 권리 분석적으로 보면, 자, 보다시피 그냥 말소 기준 권리가 근저당이고요. 전부 밑에는 그냥 다 말소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지분이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지분에 대해서 압류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물건의 경매를 넘기는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경매를 넘기는 목적이 바로 이 임의경매죠. 은행이죠, 은행. 은행에서 경매를 넘겼는데, 은행에서 경매를 넘길 때, 제일 처음에 근저당을 잡을 때, 이 근저당 자체가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즉, 이 물건은 근저당이 물건 전부에 대해서 잡은 겁니다. 물건 전부에 대해서 잡은 근저당권자가 경매로 넘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지분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상관없이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물건 전체입니다. 물건 전체를 기준으로 그냥 전부 다 이유는 소멸이기 때문에 권리상의 문제는 없는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의 특징 중 하나가요. 대지권 미등기란 물건입니다. 자, 대지권 미등기가 뭔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너무 복잡하게 하면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자, 일단 제가 좀 메모장에 써왔는데, 이렇게 됩니다. 등기부를 항상 보셔야 되는데, 부동산 하실 때는 등기부를 보실 때 표제부를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갑구와 을구를 많이 보거든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관련된 사항들인데요. 이 앞에는 표제부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표제부가. 근데 이 표제부는 그냥 쓱쓱 넘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갑구다, 소유권이다, 또는 을구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표제부를 좀 안 보시는데, 표제부를 좀 디테일하게 좀 자세히 보신다면요, 표제부는 꼭 이렇게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개. 이게 아무래도 집합 건물이다 보니까 4개입니다. 집합 건물이 아닌 뭐 토지 등기부나 건물 등기부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부에는 이런 식으로 한동 건물의 표시, 즉 이 아파트 전체 이 건물이 한 동이 있으면 이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1층은 총 몇 평, 2층은 총 몇 평, 총 몇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1동 건물의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렇게 높은 건물 중에 이 물건이 10층이다, 12층이다. 그러면 하나의 특정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 특정된 부분을 표시하는 전유 부분에 건물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파트들이 한 동이 아니잖아요. 뭐 여러 동이 있을 수 있고, 뭐 물론 한 동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밑에 있는 토지를 깔고 있죠. 이렇게 전부 엄청나게 큰 토지를 깔고 있잖아요. 이 토지를 전부를 표시하는 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파트에 어떤 한 호수가 있다면 이 호수가 이 전체 토지 중에 이 호수 하나가 조금 하나한 대지권을 가지고 있겠죠. 이 전체 토지에 대해서 일부 대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전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한 호수에 대한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총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 대지권의 표시가 없다든가, 또는 대지권의 표시 플러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2개 다 없는 물건을 대지권 미등기 물건이라고 합니다. 자, 물건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4개입니다. 4개인 상태에서 이 물건의 건물 등기부를 띄워보면요. 자, 보겠습니다. 자, 건물 등기부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1동 건물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동 건물의 표시입니까? 여기 표시되어 있죠. 1동의 건물의 표시. 자, 그 다음은 내려봅니다. 그 다음은 어딨나, 이게 1동 건물의 표시 확실히 이렇게 층수마다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 층수에 얼마가 돼 있다라는.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있어서, 자, 이것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3개까지는 전부 다 표시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갑구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갑구로 바로 넘어가 버리고 있죠. 뭐가 빠져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이 대지권의 표시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권의 표시가 빠져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경우에 대지권이 빠진 경우가 있냐면 대부분의 많은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다수의 물건들이 처음에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납부를 하면 그때 대지권을 올려줍니다. 그 전까지는 대지권을 올려주지 않다가 그래서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잔금 납부를 했는지 분양 금액을 전부 다 납부를 했다라면 대지권이 올려줘야 되는데 분양대금을 전부 다 납부를 했는데 대지권을 올려주는 거를 절차를 빠진 경우가 있고 실수한 경우도 있고 뭐 좀 더 미뤄진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이렇게 해서 대지권이 표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대지권을 표시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분양대금을 납부를 전부 했다면, 분양대금을 완납을 했다면 대지권이 표시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전혀 문제 안 돼요. 그런데 분양권을 완납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돈을 예를 들어 한 1억을 안 냈다. 그런 상태에서 대지권이 올려주지 않았다. 건설사에서.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 1억은 경매로 낙찰받는 사람이 이 1억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권이 미등기 물건에 있어서는 분양대금을 완납을 했는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즉 대지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보다시피 여기 써 있습니다. 대지권 미등기이며 최저 매각 가격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조회 회신으로 분양대금 완납을 확인했다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분양대금이 완납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지권이 당연히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지권 미등기이며 최저 가격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이라는 단어가 써 있다라고 해서 대지권이 무조건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와 뒤에는 다른 겁니다. 대지권 가격이 포함됐다라고 써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 매각 가격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대지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으면 없겠죠. 이거는 다행히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물건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은 뭐 권리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는 전부 소멸하고요. 대지권 미등기는 문제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므로 이제 시세를 봐야겠죠. 이 물건의 시세를 봐봐야 되는데 이 지금 이 물건 전용 면적이 130.065입니다. 130.065인 상태에서 일단 봐보면 130.065이니까 여기 있죠. 자, 봐보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나요? 일반 층수가 6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6억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을 보면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인가요? 5억 5,200이니까 6억 정도니까 높죠? 감정평가 금액이 한 10% 정도는 10% 정도는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럴 만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물건을 보실 때요. 여기에 6억 정도구나 라고만 보시지 마시고요. 이 물건은 항상 이렇게 크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130이 좀 작긴 하지만 133이나 34, 34하고 비슷하죠. 이 네 개가 사이즈가 비슷하잖아요. 이 네 개가 사이즈 비슷하기 때문에 전부 다 시세를 같이 봐보는 게 좋습니다. 이건 6억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133은 이거는 6억 6천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거래 계약일자가 7월 말이네요. 지금 아까 그 6억 정도 나오는 거는 7월 21일이고요. 그 다음에 134는 6억 7천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134도 6억 6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것도 봐볼게요. 123이 뭐 7제곱미터니까 거의 정말 얼마 차이 안 나죠? 7 작은데도 6억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5를 봐도 6억 2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보다시피 115만 봐도 6억 1천. 거의 그 크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시세를 파악하실 때 그냥 전체를 보고 파기도 거의 무리가 있지 않나. 이게 하나 있고 굉장히 큰 거 말고요. 이거 말고 나머지 정도 거의 시세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134 이것도 빼야겠죠. 너무 큰 것들은 빼고요. 비슷한 것들 134 이런 물건들 보면 거의 뭐 시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좀 비교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이 현재 5억 5,200인데 6억은 살짝 아쉽고요. 6억보다는 좀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신권에 입찰 들어간다면 10%는 수익률을 좀 충분히 10%는 적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물건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입찰일이 언젠가요?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그래서 화요일에 입찰인 물건이므로 그렇게 많은 입찰자는 정말 없을 것 같아요. 혹시나 운에 따라서 이거 워낙 대형 평수이다 보니
혹시나 유찰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가능성이 그렇다면 정말 아쉬운 물건이 되는 그런 물건이지 않을까. 거래량 아까 보다시피 다른 평수까지 합치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보다시피 이 물건 굉장히 좀 세대수가 많은 물건이 좋습니다. 단지 이제 지하철이 없는 좀 그런 좀 끝에 쪽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물건의 전세 가격만 해도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거의 뭐 4억 5천 5억 정도 이렇게 전세가 되는 굉장히 좀 높은 전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높은 전세라는 거는 그만큼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물건 혹시나 유찰되면 너무 안타까운 물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